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현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온라인 학급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열 체크를 하고 등교하고 입학식에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지쌤. 삼진쌤 네, 양랩의 양효준입니다. 오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없어서 일단 할게요.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못하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현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저희도 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전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질문이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개학이 2월 말쯤 가가지고 일주일 연기된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좀 더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 1학년의 경우에는 입학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각 학교에서 1학년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혹시 들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학교는 이제 미뤄지고 나서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항상 부모님들이 교실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거를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교실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학교 부장님 한 분이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는 길, 계단을 전부 다 테이핑을 해서 올라가는 가시는 방향을 길. 네, 다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입학식에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였고 또 학부모들한테 이제 학교생활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모여가지고 안내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책자로 나가기로 형식을 변경했고요. 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마들 손잡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문에서 제안하고 매일 교문 앞에서 열을 체크해가지고 열이 높게 나는 애들은 뭐 따로 어디 뭐 방역된 교실에 모아놨다가 부모님이 데려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어제 기획위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학교를 가봐야 정확한 지침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현재 사실 이제 개학 연기 전에 벌써 이제 수업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을 이미 다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학이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고요. 아마 이제 체험학습 정도만 취소되는 형태로 학사 일정이 수정이 되었고요. 사실 학교에서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보건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이제 그 교육청 혹은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건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 및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은지선 선생님의 학교인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개학 날부터는 이제 통제를 할 거예요. 좌우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잠궈버리고 정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바로 열을 재고 열이 있으면 바로 그냥 기거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위험군 학생들이나 아니면 현황 파악은 이제 항상 상시 9시 반까지는 모든 학교에 그걸 파악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책상 대형이 보통 학기 초에는 짝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시험 대형처럼 따로따로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뭐 전담실 이동 이런 거를 다 없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비워주고 전담실이 무조건 그 교실 내에서 좀 수업을 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끼리 부딪히는 일을 줄이려고 그렇게 바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칼이 좀 띄어졌다고 영향이 없나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 그래도 짝일 때 이렇게 튀기는 거랑 침이 기말 전염이라 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2m까지 못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라도 조금 더 해보려는 것 같고 마스크도 요새 문제가 심하잖아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학교에 마스크가 있었어요. 보건실에. 그래가지고 열 나고 기침 나는 애들은 평소에 마스크를 한 장씩 줬는데 이제 그 마스크도 그냥 학교에서 당연시 주기에는 이제 학교도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다 개인 마스크에 지참하는 걸로 학교에서는 마스크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렇게 짝을 분리하는 걸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도 이전에 뭐 소독제, 손 소독제나 아니면 알코올용 소독 이런 거를 최대한 반별로 준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효준쌤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접촉 온도계, 체온계를 학년별로 3개씩 두셔서 아침 활동 시간에 무조건 열 체크를 하고 등교하고, 또 교실에서도 한 번 더 열 체크를 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열이 가장 감기랑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라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래서 열이 나는가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약간 온라인 학급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애들을 만나서 얼굴이나 이런 걸 모르지만 부모님들한테 그 애가 최근에 뭐 위험지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은 뭐 확진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항상 그런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학생 일정 어떻게 조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는 더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공개를 했을 때 또 바뀌게 되면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원래 그런 것들은 이제 각 학교 뭐 부장들이나 관리자들이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마 전체 모임 때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건 이학습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로그인하지 않고 교과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이들이 미리 공부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간 학년에 공부하기보다는 이전 학년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학습터에서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1학년은 사실 한글과 숫자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약간 뭐 학습에 대한 지도보다는 오히려 화장실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 곳에 오래 앉아서 집중해보기,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하기 이런 게 다 된 후에 자기 이름 써보고 숫자 해오는 것 정도까지만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학년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고학년 하세요, 올해? 네, 지금 6학년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예습으로 미리 준비하게 할 것이냐. 근데 예습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하게 되는 형태로 준비를 하게 됐고, 선생님들이 몇 가지 과제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 뭐 수학이면 뭐 어떤 단원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올리고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틀린 거는 이제 학교 와서 피드백을 하겠죠. 뭐 그런 형태. 사회는 뭐 근현대사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약간 여름방학 과제 같은 형태로 준비를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 자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각 부모님들께. 그래서 사실 몇 개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EBS라든지 아까 이 배움터, 이 학습터도 있고요. 에듀메틱 클리어에 들어가면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교과서를 볼 수도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집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보충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좀 공지가 안 된 학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또 관리자분들이랑 다 같이 협의된 바를 통해서 공지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에 비해서 학원을 못 가니까 지금 현재 학원도 사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그런 때 좀 아이들이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게 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독서가 가장 밑바탕이니까. 네. 그래서 문해력을 좀 키울 수 있게 좀 다양한 책을 좀 읽어보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좀 무언가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사 일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 방과후는 따로 논의된 건 없고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개학이 미뤄지다 보니 긴급 돌봄이라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오전 시간에 봐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오전 돌봄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종일 돌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선생님부터 당번을 정해서 학교에 나와서 돌봄 교실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반 아이 얼굴도 모르는데 지금 돌봄에서 미리 만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방과후 수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학사 일정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없앨 생각은 당연히 그쵸, 없고요. 하긴 하죠. 대신에 이제 그 시기나 강사를 모집하고 이런 시기들이 좀 더 뒤로 가는 형태로 될 것 같고 돌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이제 긴급 돌봄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학교 부모님이 불안하시니까 학교에서 오히려 돌봄을 갔을 때 또 한 반에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불안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또 오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학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뭐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말씀해주신 두 학교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 먼저 나오고 나면 방과후나 돌봄 계획이 세워질 것 같고 긴급 돌봄은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부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네.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 있으세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그걸 올리고 집에서 애들이 그걸 듣고 뭐 피드백하는 형태로 하고도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냥 뭐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학습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이제 학점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방통대학교처럼 그것을 이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수업을 들었다고 진짜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을 인정한다고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논란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는 그런 여건이 마련 안 된 친구들도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맞아요. 다 보급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라고 할까? 1년에 시스템이 3월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3월 2일 날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항상 1년을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1월 1일은 갔는데 시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저 아이들한테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더 기력을 보충해서 아이들에게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름방학이 줄어들 경우에 저는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어떤 걱정을 하냐면 1학년 애들은 지금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애들한테 힘든 상황인데 여름방학 때 충분히 애들이 휴식을 하지 못하고 올 경우에 2학기 때 얘네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학교를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1학년은 좀 그런 걱정이 커요. 애들이 여름방학 때 좀 충분히 쉬고 와야 되는데 못 쉬었을 경우에 2학기에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저학년은 아무래도 더 본능적이다 보니까 친구랑의 다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애들이 많이 아플까 봐 체력적으로. 그래서 2학기 때 독감 들고 이럴 때 그렇죠. 1학년은 그런 걱정이 많아요 지금. 저도 은지쌤과 좀 비슷한 걱정인데요. 미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름방학이 진짜 아이들에게 좀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좀 쉬고 오면서 체력도 비축하고 성장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짧아져서 아이들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애들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아닌가? 저는 아직 너무 1학년이라서 코스프레인가? 아닌가? 진짜 그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커서 오겠다. 그렇지. 네, 조금이라도 화장실 더 배우고 오고 화장실. 집중하는 거 좀 더 배우고 올 수는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좀 이제는 너무 미뤄지니까 얘네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막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도 좀 미뤄진 만큼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할 만한 좋은 교육과정을 더 연구해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또. 일단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안전하게 지내다가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걱정도 많고 뭐 우리 반 어떻게 될지, 어느 반 가게 될지,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나게 될지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일 텐데 그런 걱정보다는 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전해주고 싶고요. 뭐 학부모님들이나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얼른 이 사태가 안정돼서 좀 모두가 편안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학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애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못 놀고 부모님들도 하루 종일 이제 애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이 힘든 상황을 다 같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애기가 엄마 손잡고 왔더라고요. 여기가 1학년 3반이고 아는지 선생님이 너희 담임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애가 교실문 열라니까 엄마가 아직 교실문은 열면 안 돼 이러는데 확실히 1학년이다 보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너 1학년 가니까 뭐 가서 잘해야 돼 이랬는데 이렇게 미뤄지면서 그래서 좀 그런 애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선생님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학교도 깨끗하게 해놓고 교육과정도 많이 잘 짜놓고 읽어주고 싶은 책들도 많이 다 구비해놓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집에서 좀 더 많이 커서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전해주고 싶고 학부모님들께도 1학년도 뭐 걱정하지 말고 물론 다른 학년들도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들도 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하게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 요새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부 다 힘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